1600만 경인 시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 탐정의 시선으로 경인 지역의 이슈를 파헤쳐보는 시간 편의 경인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서 이 경인 지역 지방의회 A부터 Z까지 탈탈 털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 지방의회 의원분들의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깨알 재미와 감동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먼저 이진현 경기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원 이진현입니다. 제 지역구는요, 부천시에 있는 성곡동, 고강 1동, 고강 본동입니다. 네. 그리고 권유경 시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장동을 포함한 오정동, 원쪽 1, 2동, 삼정동과 내동을 합한 신흥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슬기로운 의원 생활 39개월 차 부천시의원 권유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르생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 도움을 주실 분이 또 있습니다. 강명시 전 시의원이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윤정 위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윤정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니, 시의원도 하셨고 지금은 인재영입위원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입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는 내년 대선에 있을 대선 캠프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인재 영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또 이제 곧바로 있을 지방선거에 나갈 지방 인재분들을 위한 또 인재 영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 뭐 길 가다가 우리 캐스팅하듯이 그런 건 하지 않죠? 아유, 뭐 연예인입니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막 봉사활동 잘하시는 분 괜찮으시면 어떻게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올 의향 없으십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네, 지역 풀뿌리에서 또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런 루트의 인재 영입도 다 열려 있습니다. 아유,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슬기로운 의원 생활 슬의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의 끝에서 끝까지 대중교통으로 달리는 광역의원 이진현 경기도 의원 브이로그. 자, 첫 번째 함께 보시죠. 5시 36분 알람. 아니, 다시 30분 새벽 아닙니까? 뭐 합니까? 일찍 일어나시네요. 아유, 일찍 일어나시네요. 지금 이제 수원 출근하면서요. 저는 013-3 마을버스 타고요. 까치울역까지 갑니다. 까치울역에서 다시 가산 디지털까지 7호선 타고 가서 거기에서 다시 1호선으로 갈아탑니다. 한승을 몇 번까지 하시나요? 3번 합니다. 오, 힘들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도의회 건물이네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저희 전문위원실이에요. 그럼 너무 잘하세요. 연예인 같으세요, 진짜로. 저기 경기도의회? 네, 경기도의회입니다.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여성폭력 아동 학대가 일어나건 성폭력이 발생을 하면 신고를 접수가 되면 옛날에는 경찰만 나갔던 업무가 상담사랑 같이 나가서 폭력의 그 강도를 확인하고 개입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분리를 시켜야 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같이 나가는 거죠. 지금 부천시청으로 가셨네요. 부천시청도 참 이렇게 보니까 새롭고. 공동 대응을 그러니까는 아까 진짜 경찰은 수사의 업무가 전문이고 또 피해자 상담 관리 시스템도 계속 움직이시네요. 전 진짜 많이 움직이십니다. 어디예요, 저긴 또? 여기는 지금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려고 왔습니다.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성폭을 당했을 때 아무런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센터는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 개입이 되고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사가 있어서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곳이 해바라기 센터입니다. 이야, 해바라기 센터, 뭐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성범죄 있을 때 최초로 처리하고 증거를 획득할 수 있고 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부천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 센터가 만들기 전 10년 걸렸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부천 사실- 정작 크잖아요, 도시가. 네, 도시가 크고 인구 밀도도 높죠. 상당히 높은데요. 80만이 넘으니까요. 네. 여가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좀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지자체가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병원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도 협박해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고요. 협박이요? 설득. 설득시켜야 무서웠습니다. 예, 예.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찰 인력도 배치를 해야 그렇죠. 되기 경찰관도 있어야 때문에 됩니다, 거기.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 그럼에도 해야 되는 거니까 10년에 걸쳐서 유치를 했네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네. 왜냐하면 기초 의원으로서 관철해 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서 넘어서서? 결과를 내신 거거든요. 이게 광역 의원 아니십니까? 광역 의원이신데 네. 그 전에 이제 부천시에서 재선 의원 하시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의원 하고 계시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책의 연속성이 또 있을 수 그러면 있었던 거죠. 기초의원 하다가 강역의원 하다가 좀 이따가 국회의원 하셔야 되겠네요. 뭐 그럴 생각은 아직은 없고요. 없어요? 혹시 시장, 지자체 단체장 뭐 방송에 더 이상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 브이로그 또 어디를 가셨는지 또 볼까요? 또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타고 가시네요. 저 택시비는 어떻게 사비로 처리하십니까? 아니면 뭐 지원 받으십니까? 사비로. 아니요, 지원 안 받아요. 부천 청소년 일시쉼터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부천인가요? 네, 부천입니다. 아니 건유경 의원님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부천 다 하시네 여기서.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서 하나도 그렇습니까?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온도되는 거요? 거주 서비스 지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의견들을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것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그거는 사실 쉼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저 힘들죠.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뭐 적게는 뭐 7명, 6명, 7명에서 많게는 9명이 보좌해주고 비서해주고 운전 기사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래하는 거 하고 특히 또 여성들은 다 저같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도 해야 되고 일도 남들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좀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문자하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아줌마 우리 밥 한 끼 먹어요. 나 월급 탔어요. 지지하시는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힘든 거를 싹 녹이는 계기가 되죠. 네, 지금까지 도의원 이진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진짜.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하루가 정말 쪼개서 사용하는 것 같고요.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청소년하고 여성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좀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청소년기에 사고를 많이 쳤어요. 사실은.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네, 공부랑은 뭐 전혀 멀고요. 그 위기 가정에서 위기 아동 청소년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위기 가정 여성 또 이 부분에 관심 갖는 건 가정이 정말 제대로 생활할 수 있다라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저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성 가정이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부천에서 제6대 7대 네. 이 재선 시의원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의원까지 하고 계십니다. 시의원도 하셨고 광역 의원도 해보셨고 이게 두 개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시의원 할 땐 뭐 그 의원들이 이제 소수이다 보니까는요. 저 의원이 이런 거 하네. 나는 자면 안 돼. 이게 이제 극렬하게 이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경기도 가다 보니까는 경기도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는요. 저 의원이 어떤 정책을 해도 겹치지 않아요. 아. 네. 그런데 겹치지 않으니까 저 의원이 저런 거 할 때는 그러면 아이디어를 서로 얻어서 야 그럼 나는 우리 시 규모가 같은 시구는 이렇게 묶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책들을 접목시키면 더 발전을 하겠다라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하고. 특히 뭐 기초의원 하다 보다 광역의원 할 때 좀 더 이렇게 힘이 들어가십니까? 개인적 질문입니다. 예. 네,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네. 좀 더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지. 똑같아요? 네. 경기도는 상당히 저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상당히 큽니다. 맞아요. 저 위에 연천, 뭐 의정부, 뭐 여주 밑에 평택, 안성까지 이렇게 큰데
교통수단이 자동차 아니고 그냥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 아우, 근데 막차가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수원에요. 숙소가 있습니다. 아, 숙소 있어요? 그래서 숙소에서 머무를 때도 있고요. 네. 기차가 11시 53분이 막기차입니다. 아. 그거 타고 넘어오면 부천역에서 택시 타고 들어오면 되니까는요. 그 시간에 제가 메일 확인하고 제가 듣고 일도 싶은 하시고. 거, 또 뭐 강의를 빨리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듣고 이런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게 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아, 근데 이거는 시간이죠. 사실은 문제인 게 항상 우리 지방의회 우리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네. 뭔가 좀 부족한 아쉬운 부분들이 네. 항상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부천시의 권유경 의원님 차례가 돌아왔는데 자, 이 통장만 6년, 이 부천의 풀뿌리 민심을 꽉 잡고 있는 분이십니다. 부천시 권유경 시의원의 브이로그 출발합니다. 오늘은 7월 16일 금요일,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12분입니다. 이제 슬슬 출근길을 나설 거고요. 제가 출근길을 나설 때 요즘 늘 누르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알뜰 교통카드라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도보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할 때 해주시네요. 제 상임이다 보니까 도의 소속 정책이기도 해서 저는 늘 뚜벅이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길에는 이 출발하기 버튼을 항상 누르고 시작합니다. 아유, 참 부천 OBS 부천 살림살이에 특히 관심을 가집니다.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아니 두 분이 쓰세요? 저는 2인 1실입니다. 아이고. 나름 정리한다고 정리했지만 어디에 뭐가 꽂혀 있는지 늘 헤매고 있는 저희 책꽂이. 밑에는 4년치 행감 자료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자료에서 궁금증이 생길지 몰라서 행감 자료는 그대로 뒀고요. 저희 동네 자랑거리 책은 여기 꽂아놨습니다. 10개 이상의 마을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는 예산 결산, 다음 주 상임위 회의 때 쓸 자료입니다. 화면에 있는 조카 사진을 보면서 어제 정리했던 조례를 좀 확인하고 1시간 반 후에 본회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다른 사무직 분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컴퓨터를 먼저 켜고 부재중 전화를 뒤에 오늘은 부재중 전화가 없는데 그 약간 그 간이 침대도 있네요. 처음 시작할 때 침대가 꼭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누워보는 것보다 저기 쌓아놓는 게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리가 좀 됐는데 네. 사실은 제가 아니라 책에 누워 있습니다. 노란 점퍼인데 저건 무슨 작업복 같은 건가요? 이제 보통 민방위복이라고 아. 하는데 저 때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될 때입니다. 예. 이제 마음가짐이라도 비상에 대비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다 민방위복을 착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본회의에 지금 가시는 것 같은데 권 의원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시네요. 맞죠? 나이순, 기억, 니은, 아, 본회의는 끝났고요. 이제 동네로 가서 저희 자방 대장님을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또다시 버스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정말 덥네요. 이제는 674명이 됐습니다. 684 뭐예요? 684명? 제가 문자를 발송했을 때 답을 주신 분들 아, 하트 표시로 내가 먼저 알려드리는 게 내가 할 일이겠다 싶어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생기거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기거나 하면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딱 1년 하고 멈춘 것 같아요. 코로나 알림에 지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 번호도 저장해 주세요. 좀 이따 드릴 테니까. 네, 꼭 저장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오래간만 맞아요? 네. 거기가 일방통행인데 자전거, 오토바이 그런 게 역주행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위험하고 도로가 3레이라
더 위험한 거야. 여기는 그래서 버스 노선도 없어진 거예요. 여기는 엄마들이 서 있을 공간이 없는 거야. 그늘막이 없으니까. 차를 갖고 운전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버스 안에서 보이죠. 걸으면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좋아요. 여기 점잡을요. 나 요새 이것만 보고 다녀 회장님. 그리고 여기 멈춤 표시, 직진 표시, 다시 멈춤 표시. 이거 점잡을러 뭔지 모르고 설치하신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연결만 시키셨다는 거죠. 제가 수어를 배우다 보니까 그분들은 소통 하나 하시는데도 저렇게 힘듦을 겪으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게 점자블럭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당연히 제대로 돼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되게 그냥 일반인인 내가 봐도 어설픈? 그래서 좀 공부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 다음 회기 때 점자블럭 설치 기준하고 운영 방법 관리 조례를 지금 초안 만들어 놓고 한 5번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어디를 가든 점자블럭을 보고 있어요. 주민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마지막 미소가 참 싱그럽습니다. 어색합니다. 저 의원 되고 웃음을 많이 얻었어요. 아, 네.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유경아라고 부르면 때릴 것 같았대요. 내가 분위기 잡고 있는데 왜 이름 불러 이러고. 근데 의원 되고 나서 동네 분들이 넌 참 웃어서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동네 분들 따라서 웃다 보니까 네. 조금 자연스럽게 웃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아마 통장을 하셔서 그것을 좀 몸에 익힌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이모님들 따라서 하다 보니 저 이모님들 특징 중에 이제 네. 나무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어디서 버드도 싫어하죠. 없이 예. 존중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두 손으로 하는 역시 거예요. 오정에서 활동하시는 진행자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수호도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오, 하시네? 그 약간 코로나예요, 제가 이게. 배운 것과 약간 다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초선이라고 들었는데 시의원은 어떻게 하게 되신 겁니까?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수학 강사였어요. 방과 후에 이루어져요. 네. 낮 시간에 이제 뭔가 활동거리를 찾다가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 마을신문 기자. 그러다가 통장 일을 우연치 않게 시작했는데 예. 나름 졸업이라고 하죠. 6년 임기를 꽉 채웠습니다. 통장을 네, 그때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어린 통장이 아니냐라는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 회장 하셔야 될 분이 네. 이장님하고 이장님하고 계신 그런 이장님이라고 느낌인 하시면 거죠?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부천에서 마을 만들기가 한창 붐이 일었을 때 네. 네가 해볼래? 라고 해서 이제 또 선거를 나가보면 어떻겠니? 라는 주변의 제안을 받았을 때 난 대통령 이름하고 우리 지역 원혜영 의원님 국회의원 이름밖에 모르는데 선거 때도 그분들 마을 활동가 하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셨죠. 상당히 젊으신데요. 옆에 보는 장원 씨랑 나이 네. 같은 것 같습니다. 할봉입니다. 동생이시네요, 저보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진짜로 일찍 시작하셨네요. 너무 일찍 하셨네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 돈 없으면 지방 의원은 꿈도 못 꾼다라는 말도 또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선이 돼도 이 선거 때 쓴 돈을 100% 보존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분들은 떨어져도 보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몇 % 넘어가면요. 네. 좀 쓰셨나요? 좀 썼는데 좀 썼는데 갑자기 아련해지셨어요. 아, 근데 갑자기 얼마를 묵묵한 샀을까? 느낌이에요. 네, 사실 썼다, 이런 느낌이에요.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선거구마다. 네. 예, 보통 저희 부천은 지역구 10개 지역구가 4천만 원 전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당선이 되면 보존이 되기는 합니다. 네네. 보존이 되는데 그게 내가 쓴 돈을 100% 보존받는 게 아니라 어허. 보존받는 품목이 있고 그 품목이 전국 평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인세를 100만 원에 했는데 전국 평균이 50만 원이다. 네. 그럼 50만 원이 보존되는 거죠. 아. 근데도 나름 이제 선방했다고 하는 건 한 70% 보전을 받았으니까요. 그 당시에. 네네. 굉장히 잘 받으신 거예요. 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자금과 선거 자금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거 자금은 보존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선거를 이기면은 100% 받는다라는 게 선거 자금을 말을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 자금의 경우는 뭐 예비 후보자 때 현수막 건물에 거는 그런 현수막의 비용이라든지 사무실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후보자들이 다 감내를 해야 되는 보존이 전혀 안 되는 되군요. 비용이고요. 그리고 당선을 했을 때도 득표율이 15%가 넘어야 그렇죠. 넘어야 선거 자금이 100% 보존이 되는 거고 10%가 넘으면 50%가 보존이 되고요. 네. 10% 이하면은 하나도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 미만을 받고서 낙선한 여러 도전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회복하기가 그렇겠죠. 어렵죠. 그렇겠네요. 이게 물가가 비싼 동네 살면 좀 손해 보는 게 있겠네요. 전국 평균으로 따지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인쇄든 뭐든 어쨌든 그래서 후보자들도 나름 검색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죠. 아껴야 된다. 네, 최대한 아끼죠. 밥을 네. 먹는 걸 줄여서라도. 혹시 뭐 여당인지 야당인지 네. 소속 정당이 아니면 다수당인지 소수당인지에 따라서 지방의회 내에서도 뭐 내 역할이나 입김이 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좀 생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다수당이시잖아요, 지금 그죠? 네. 네. 든든하십니까? 든든하죠. 아. 네. 그리고 미안한 감도 있죠. 아. 네, 소수당에게. 네. 하지만 네. 이제 인원수가 많다 보면 그 안에서도 단점도 있을 수 싸움이 있으니까. 될 수가 예. 있다. 그렇죠. 대신 네. 그 안에서 의견 조율하는 있을 게 것 쉽지 않을 같은데 수도 있어요. 네. 다수당이시면은 보통 상반기, 하반기 그런 의장단 선거 때 조금 힘든 게 좀 있더라고요.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뭐 의장단 선거로 인해서 네. 많은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게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거 외에는 저는 이제 소수당이었거든요. 네. 제가 의정 활동할 때는 소수당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서류 요청을 하면 서면 답변이 뭔가 알맹이가 빠지는 아하. 서면 답변이 온다든지 뭐 미팅 요청을 해서 뭐 제 이제 사무실에 모시고 와서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뭔가 중요한 부분을 절대 말씀하지 않으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좀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의 정보의 양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죠. 자, 많은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뭐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윤정 위원이 시연도 하셨고요. 지금은 인재영입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아마 조금 다른 시각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저는 작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10대 의원도 있어야 되고 아하. 30대도 있고 40대, 50대 더 많은 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셔야지 정말 많은 다양한 세대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성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한다. 정당이 하나의 의원을 배출을 해놓고 이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거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당 정치, 정당이 굉장히 바로 서야 이런 실력 있는 의원님들이 열의가 있는 의원님들이 더 소위 말해서 발전을 하면서 네. 더 세심한 견제와 실질적인 대안이 강구가 되겠죠. 자, 끝으로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브이로그도 찍고 뭐 우리 이 의원님부터 소감 한번 말씀 들어도 될까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 광역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 기초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저도 기초의원을 해봤지만 기초의원들이 정말 그 민원 해결의 해결사들이거든요. 8년 동안 하면서 제대로 하루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평가는 정말 낮게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박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방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런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감사. 사실 개인적으로는 화면에 펌을 한 머리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 또 출연할 기회가 네. 생기면 그때는 다시 웨이브를 잘 말아서 와야겠다는 네. 생각도 들고 예. 어쨌든 의미적으로는 오정동에 있는 OBS 사실은 민원을 돌아다녀도 이 방송국 안까지 들어와 볼 일은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들어올 기회가 생겨서 네. 너무 새로웠습니다. 네. 아, 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경인 지역의 핫한 이슈를 탐정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 TMI 토크 편의 경인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지방자치 4부작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박지원 원장은 들고 다니는 노트에 다 기록을 해둔다. 약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보면 네. 이게 1억짜리 수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그 서장도 서로 개그맨이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박지원 원장님도 나오셔가지고 또 그러시겠죠. 안 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개그 하신 겁니까? 살짝 해봤는데. 안 가를 안 간다고요? 국정원 안 가. OBS